제가 방금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과 얘기 나눠본다고 했죠. 자, 박용진 의원은 국민의힘 김세현 의원과 대담집을 곧 발간한다고 합니다. 그 주요 정치현안 살펴보고요. 대권 도전과 대담집 발간 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먼저 그 정치 하나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3차 회의 열렸는데 결국 불발됐네요. 이거 어느 정도 예견된 걸로 봐도 되나요? 야당의 태도가 변하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까지 이제 왔는데요. 예. 너무 안타깝고 국민들 뵙기도 좀 민망합니다. 예. 자, 이게 3차 회의라서 이게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최후 통첩해왔던 건데, 이제 이게 우려한 대로 결국은 이제 불발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공수처법 개정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죠, 민주당 쪽은? 그 야당에게 이 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이제 비토권, 예. 그 야당의 비토권은 공수처 거부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공수처 가동을 전제로 했던 합리적 견제 권한일 텐데, 예. 합리적 운영과 견제가 아니라 아예 제도 자체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그러면, 네. 저희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때가 된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비토권 부분을 이제 없애는 그런 내용의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을 결국은 이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예. 합리적으로 네. 이거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야당이 비토권을 야당이 제도 거부권으로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 이거를 넘어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법 자체를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또 운영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네. 견제는 늘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법과 제도에는 견제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전체를 무력화시킬 생각은 없고요. 예. 합리적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좀 시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급한 상황 아닙니까? 예. 이미 늦었죠. 예. 저희가 급한 게 아니고요. 예. 이미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 제도의 출범 자체가 너무 늦어서 예. 지금 자체가 법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개정안을 이걸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걸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과 또 갈등이 더 좀 심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심해지겠죠. 이런 문제들을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는데 예. 왜 야당이 왜 자꾸 이렇게 외통수의 길을 가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우리가 소수당이라서 국회에서 별로 할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말씀들 많이 듣지만 예. 100석이 상대적으로 작지 절대적으로는 큰 의석이거든요. 100석이 넘는 의석은. 네. 그리고 정치력은 그거 이상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초등학생들 밥 안 먹고 떼쓰는 방식으로 부모한테 항의하고 의사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러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국민들이 보실 때에도 합리적 견제가 아니라 비토권을 제도 자체에 대한 거부권으로 이렇게 지연 전술 쓰고 침대 축구하고 떼쓰고 하는 식으로 국민들 눈에 보이면 야당은 100석 이상의 정치력을 가질 수 있었다가 100석 미만의 정치력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합리적인 운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해 신공항 사실상 백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가덕 신공항 추진 쪽으로 지금 적극 나서는 모양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두고 이제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부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 그 재검토 요구가 나왔던 건 네.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부산시장의 그 재보궐선거 이슈가 있기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른바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네. 그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제출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 이슈는 무슨 선거 이슈로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적어도 뭐 관문공항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공항을 검토한다 그러는 거는 단순한 뭐 정치 이슈뿐만이 아니고요. 뭐 국가 차원에서의 뭐 물류, 뭐 국토의 균형 발전, 또 대체공항이라고 하는 뭐 안보적 차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두루 봐야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 선거 때문에 단순히 보궐선거 앞두고 부다다닥 만들어내는 방식인 것처럼 이해하시는 건 뭐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무모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덕 신광 쪽 추진행 쪽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는 목소리 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야당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실 테니까 예. 지금이 이미 결정나 있는 김해공항을 이렇게 김해 신공항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히 그냥 건설과 관련된 뭐 공학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예. 다양한 국가적 과제가 그 병합적으로 봐야 되는 고려해야 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예. 야당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박용진 의원님 이름이 찬반이 오르내리는데 그게 보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은 공대로 관은 과대로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시는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네, 최근에만 제가 했던 얘기는 아니고요. 예. 예전부터 여러 강연 자리에 갔을 때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넓게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네.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어쨌든 정치가 미래로 가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사법부는 과거의 일을 판단하고요. 네. 행정부는 오늘의 일을 집행하는데 유일하게 입법 권력인 국회, 정치권만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오늘 법을 만들고 제도를 변경하면 내일부터 미래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치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역사를 평가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면 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네. 깔아서 우리가 IT 강국이 되는 길을 열었다. 우리는 이제 미래에 어떤 고속도로를 깔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평가들입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하시면은 예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비난, 비판, 문매 이런 것들 당연히 예상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발언을 무릅쓰고 하시는 이유는 예. 박정희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 많다고 경부고속도로 잘못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지난 70년 넘는 대한민국 정부 운영 과정에서 정치인들, 대통령들이 이러저렇게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많지. 예.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행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와 친일 행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런 얘기들도 늘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예. 지금 와서 이거를 가지고 박용진 무슨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혹은 무슨 변신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전 잘 이해가 오히려 안 되고요.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본인을 죽이려고 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 지금 마포에 상암동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기념관 예산을 국가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던 거 기억들 하실 거고 또 DJP 연합이라고 해서 유신 잔당 이렇게 표현됐던 예. 공화당 세력들과도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 국민의힘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죠. 국민의 정부 시절에 예. 그 되게 어려운 사회 갈등 과제들을 많이 풀었어요. 네. 민주노총 전교조 합법화 열었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통합이라고 하는 어려운 일도 해냈습니다. 의학분업, 그래서 처음으로 의사들 파업이라고 하는 일도 그때 벌어졌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도 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포용력, 확장성 이런 것이 오히려 전통이라고 보고요. 네. 그 전통 위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여러 차례 바꿔왔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포용력과 확장성의 길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우리들이 되게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포용력과 확장성의 길을 가야 된다고 보고 제가 그 위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그 의원께서 그 대권 도전 의사 밝히셨습니다. 마음 확실히 정하신 거죠? 이거 아까 저 소개하시면서부터 대권 선언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가 예. 큰일 났다 싶은데 네. 대권 선언이라고 얘기하시긴 그렇고 대권 관련한 질문에 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그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좀 더 정교하게 다듬으면은 대권 도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 다른 큰 변수가 없으면 2022년 3월 대권 주자로 나서시겠다는 뜻을 밝히신 걸로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의견 잘 듣고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그 이왕 여쭤본 김에 그 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박 의원님 명단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이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저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 곧 그럼 여론조사 기관 들여서 박 의원님도 이름도 넣어서 이제 조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그 박 의원님만의 어떤 차별점도 좀 이왕이면 지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정치가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대립적이고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시 말해서 누가 민생 제일주의냐, 누가 민생에 가장 강하냐, 누가 가장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보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경제에 강하고 젊은 개혁적 정치인이 나서야 할 때다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런 면에서 그동안 재벌개혁 공정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득권 재벌 총수들하고 전혀 주저함 없이 맞서왔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치원 개혁, 사학 개혁 등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개혁이 필요했던 곳에 두려움 없이 맞서왔다는 점도 저는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기득권에 포섭되지 않은 그런 미래를 위한 젊은 정치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 젊은 지도자로서 혹시 해외 어떤 마음에 드시는 모델이 좀 있습니까? 저는 나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요. 오바마 대통령 참 어떤 언어도 상당히 정교하고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여러 가지 지금 정치하는 풀어나가니라고 정신없는 것 같긴 한데 프랑스의 정치권에 큰 균열도 내고 새로운 변화의 모습도 보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정치는 세대 교체를 통한 시대 교체, 그리고 정체와 기득권에 맞서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국민 분열에 맞서는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래를 향한 도전을 하는 정치인으로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응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사실 지금 대담집 발간 계획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다음에 시간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또 이 관련해서 좀 인터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